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인 가족들은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되자 요양병원이 노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 회장을 한만공사가 공공 개발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데 미진한 박람 회장 사후 활용도 삶과 기후 변화를 접목시켜 활성화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에 대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환자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들어갑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으며 전라남도는 예방을 위해 가벼운 실내 운동과 수분 섭취, 18도에서 20도의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건강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8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29조 1천억 원에 비해 9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부진이 심화된 숙박업과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지원이 종료되고 시중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90대 노인이 피부 질환인 옴에 감염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한 방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사이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행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부실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김대정 씨는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뇌경색 수술을 받은 81살의 노모를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6달 가까이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병세가 위독해져 지난달 19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형하신 분이 욕창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이 거기까지 돼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근데 전달을 안 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님 역시 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장례 이후 퇴원을 해보니 오랜만에 본 환자의 몸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혼자 오면 좋게요. 옆동도예요. 그러면 조금 불만스러운 어떤 자기도 2개를 한다라는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살짝 내포를 하더라고요.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를 방임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이후 이처럼 비슷한 의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90대 노인이 옴에 감염됐고 지난 9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90대 입소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노인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호자 같은 제3자가 체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부 문제가 발생해도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입원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의 관리감독 주체는 각 관할지자체의 보건소. 하지만 보건소 역시 권고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관할기관이 중재자의 역할만 하는 사이 피해 환자들의 가족들은 개별 의료 소송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지난 10월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여수 광양항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 늘어난 2,429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동량 증가세는 전체 물동량 가운데 중국과 미국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만 3천 개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의 1차분 공사가 이달 말 준공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에 착공한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설 울타리와 성면, 건물 철거 등 23억여 원이 투자된 1차분 공사가 오는 23일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토공 위주의 2차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150억 원을 들여 수호동 소재마을 일원 41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3,100여 세대 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공공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뤄집니다.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향도 시대적인 여건이 접목돼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선언 실천을 통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는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지역의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공공개발하는 방식인데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빠르면 이번 주에 농해수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도 이를 위해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여수항 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부산 북항 개발 현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접목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여수시가 해양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는 성공적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박람회 정신과 여수선언의 실천이라는 대전제 아래 현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섬과 기후 위기가 두드러집니다. COP28에서 COP33 유치로 이어지는 지역 의제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박람회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여수시가 준비하고 있는 2026 세계섬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의 섬과 연안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박람회 사후 활용과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여러 가지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수에서 박람회의 큰 주제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크게 다루는 것이. 육지와 섬 사이에서 단절의 의미가 컸던 바다가 이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해양을 통해 성장하고 더 밀접해졌다는 점에서 해양은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박람회 사후 활용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잘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박람회장이 그걸 연결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화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수년째 필요하고 있는 박람회 사후 활용이 이 같은 민관의 노력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송귀근 고흥군수의 촛불집회 폄하 발언 유출자를 색출하려 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던 당시 군정혁신단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시 행정과장 B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는 고흥군이 송귀근 고흥군수의 음성 녹취를 유출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포렌식 업체를 동원하고 당사자를 신안군으로 인사발령 내린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며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이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62일 동안 펼쳐지고 목표 모금액은 89억 3,200만 원입니다. 저희 여수 MBC에서도 오늘부터 광주은행과 농협 계좌를 통해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는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더 떨어져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에서 9도, 순천이 영하 1에서 9도, 광양도 영하 1에서 9도, 고흥은 영하 2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8도, 목포는 3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에 따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야외 활동 시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 텐데요.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 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법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 대상입니다.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이제 괜찮은데 부당위원장 이름 이렇게 적는다든가 그럼 괜찮은데 전 경력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 때문입니다. 당명을 저 지난번에 그다서 당명을 안 넣고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사하라, 뭐하라 이런 거는 진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서해전이 열렸습니다. 지역 서해가 모임인 청락필회는 오늘부터 4일까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전시실에서 남녘의 여순, 붓으로 품다란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기획전엔 회원들이 여순사건 유족들을 만나 사연을 듣고 증언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작가들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은 오늘 논평을 내고 전남의 4기의 천연가스발전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여수와 장흥에 3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비상행동은 논평에서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가스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2064년까지 전남에서 최대 409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갯벌에 빠져 고립됐던 80대 노인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고흥군 도양읍 대봉방파제 인근 갯벌에서 86세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갯벌 작업 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봉황산 자연휴양림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로 지정돼 운영을 중단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산림문화휴양관을 제외한 숲속의 집과 카라반, 산책로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측은 시설 재개장을 위해 격리시설로 사용했던 시설물에 대해 방역 소독과 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고객 중심의 편의시설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